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드디어 CPI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고요. 전월에 7.7%였고 시장 컨센서스가 7.3에서 7.4 정도 됐거든요. 근데 발표는 7.1%로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시장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증시가 선물이 뭐 한 나스닥은 뭐 3%, 4%까지 왔다 갔다 했고 이제 갭을 높게 띄우면서 출발을 하기는 했으나 이제 시가 뭐 고가 형태로 질질 좀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가면서 다우도 이제 음봉 마감, 나스닥은 완전히 뭐 이제 거의 시가 고가로 음봉 마감을 해버렸죠. 아무래도 이제 FOMC 회의라는 또 한 번의 중요한 이벤트가 남아 있고 지금 파월 의장의 계속되는 스탠스를 보면 시장이 뭔가 자꾸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어떤 뭐 인터뷰에서도 뭐 긴축에 대해서 그렇게 비둘기파적으로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이 일단은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다우는 솔직히 여기서 뭐 CPI 물가지수 발표가 좋게 나온다라고 한들 급등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나스닥이 조금 이제 앞으로는 시속 게임을 하면서 나스닥이 이제 다우 키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올라와 주면 좋을 것 같다. 반대로 우리 증시도 이제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이 힘을 좀 내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나스닥의 뭐 기술주, 코스닥의 뭐 중소형주들, 그래서 기회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우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고점 대비 이렇게 추세 상단을 뚫을 때 있죠. 요때. 그러니까 11월 10일 날 CPI 물가 지수가 좋게 나왔을 때는 이 추세 상단을 뚫어내고 이 위쪽으로 공간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이 가능했던 거라고 하면 지금은 바닥권에서 한 20% 정도 반등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우가. 거기다가 여기서 만약에 한 7%가량만 만약에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사상 최고가입니다. 근데 지금 뭐 경기 침체 상황을 생각하면 아무리 지금 이제 물가 지수가 낮게 나오고 인플레가 잡히고 뭐 조만간 뭐 긴축을 완화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반영을 한다고 한들 다우가 이제 다시 사상 최고가를 찍고 뭐 돌파하고 이런 그림을 상상하기에는 지금 조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 윗구간으로 여력이 좀 남아있는 나스닥이 이제 힘을 좀 내줄 가능성이 좀 크겠다. 그런 멘트를 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FMC 회의 이벤트만 좀 잘 넘긴다고 하면 뭐 말도 안 되는 강력한 발언을 파월이 뭐 할까 일단은 싶고요.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50bp 인상은 거의 한 지금 뭐 80%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뭐 CPI도 낮게 나왔는데 뭐 75bp를 인상을 할까? 이런 가능성은 조금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고, 시장이 너무 이렇게 흥분하는 걸 막기 위해서 파월 의장이 조금 이렇게 매파적으로 발언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여기서 뭐 갑자기 급락을 하는 그런 충격을 받을 정도의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나스닥이 요번에는 이 추세 상단을 돌파해주는 시도가 연말에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요게 그나마 우리가 산타랠리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도 추세 상단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목전에 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로 이 추세 상단을 좀 뚫어내기 위한 목전에 있죠. 그리고 우리 코스닥도 요 추세 상단을 이제 돌파하기 위한 목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코스닥도 여기를 좀 돌파해 놓고 하면은 뭐 121선을 한 번 정도는 뚫어주는 파동을 연말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전제는 그겁니다. FMC 회의만 좀 잘 넘기면 그 다음에 우리 증시는 이제 금투세 유예 여부가 조금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이제 돌발 변수는 금투세가 유예되지 않는 거 요거 하나 있는데, FMC 잘 넘기고 금토세만 유예가 된다라고 하면 다음 이제 1월 물가지수 발표 전까지는
저는 흐름이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식시장에서 100%는 없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뭐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일단은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주제는 시장이 뚫고 한 번 정도의 상승 파동이 나온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은 좀 이렇게 관심 종목을 꾸려서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이렇게 이제 조금 힘들어하는 국면에서 코스닥에 조금 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은 뭐 거래소 종목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제가 2차 전지 그리고 뭐 로봇 그리고 뭐 이제 뭐 자율주행 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뭐 반도체 요 정도로 관심 종목을 좀 꾸려왔고요. 나머지는 이제 약간 뭐 테마성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추세의 어떤 그 하단 구간까지 거의 왔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말씀드리는 관심 종목에 대한 전략은 뭐냐면 시장이 여기서 한 연말이나 1월 물가지수 발표 전까지 좋은 흐름을 가져갔을 때 좀 이렇게 편하게 스윙으로 한 10에서 한 20%는 조금 뭐 오버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한 10% 내외로 짧은 스윙 구간으로, 그러니까 리바운딩의 관점에서 공략할 종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LG엔솔이 이렇게 추세상 하단 구간에 충분히 조정을 많이 받은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리바운딩을 최소한 한 여기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리바운딩 만약에 시장이 많이 좋다라고 하면은 한 55만 원 근처까지 요 정도까지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리바운딩. 그다음에 LNF도 조금 뭐 아쉽긴 해요. 여기서 정배열을 역배열로 바꿔놓는 하락 파동이 한번 나오긴 했지만 일단 요 정도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리바운딩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1차 매수해보고 혹시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해도 요 정도에서 한 2차 매수하면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여기서 바로 리바운딩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이런 구간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코스모 신소재도 이렇게 보시면 이 추세의 하단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바운딩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 아닌가.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이런 어떤 박스권 구간 안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가 여기서 이제 박스권 하단을 살짝 깨는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얘는 10만 5천원? 네, 요 정도 되겠네요. 여기를 만약에 이제 돌파를 해주면 여기 이제 박스 상단 구간까지는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이제 로봇주들도 최근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트가 뭐 완전히 무너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추세의 하단에서 어떤 리바운딩을 조금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5,000원이나 뭐 조금 많이 보면은 요정 전고점 구간까지 로보티즈도 이렇게 추세 하단의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 요렇게 그래서 이제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겠다. 뭐 바로 갈 수도 있고요. 한번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뭐 쌍바닥을 갈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뭐 모트렉스도 이렇게 추세 하단을 지켜내면서 통통통통 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리바운딩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그 다음에 신재생 쪽에서 태양광도 연일 정말 힘들게 하면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여기 전저점 구간이었던 이 가격대를 좀 지켜줬고 또 이 대시세를 내는 구간 안에서 121선을 처음으로 좀 맞닿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식으로 리바운딩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하나큐셀의 발전소용 에너지 저장 장치 프로젝트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매각 계약이 역대급 규모라고 지금 일단 뉴스로는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큰 상승이 있었고 얘도 이렇게만 봐도 박스권 플레이죠. 이런 식으로 박스권 플레이가 나오면서 이 가격대를 깨지 않고 여기서
반등이 일단 나오고 있는데요. 얘는 이제 뭐 지금 접근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접근이 뭐 가능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 관련주들도 뭐 이렇게 중기로 좀 보시는 분들은 이제는 슬슬 반도체 종목들을 뭐 한 2차, 3차 매수를 내가 해본다라고 생각하고 담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종목들 여기서 더 빠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혹시라도 정말 더 빠진다라고 했을 때 뭐 한 10에서 20% 사이 빠지면 한 번 더 사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내년 뭐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 안에는 뭐 좋은 결실이 맺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제주 반도체는 오늘 바닥에서 일단 조금 슈팅이 나왔고요. 아직 조금 이제 꾸물꾸물 거리고 있는 바닥 구간에서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들은 아무리 봐도 여기서 더 빠질 구간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뭐 이제 시세가 정배열로 이렇게 돌아가는 구간도 필요할 거고요. 이렇게 좀 상승 흐름으로 틀어준다라고 했을 때 먹을 구간은 많으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죠.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려나가는 구간 안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좋고 한미 반도체도 좋고 이제 121선에 안 붙어 있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애들은 비교적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사실은 약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물론 지금은 약한 거지만 과거에 강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고점이 늦게 형성됐으니까 조정 기간도 짧았던 거고 그래서 121선을 아직 이렇게 터치도 못하고 장기 이평선을 모으기 직전인 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접근 전략은 두 개인 것 같아요. 주석 엔지니어처럼 아직 121선에 안 붙어 있는 애들이 121선까지는 웬만하면 한번 시세가 튀어줄 거기 때문에 짧게 먹고 나오는 전략. 그리고 이렇게 121선을 좀 붙이면서 이평선들을 모아가는 애들,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친 애들은 뭐 짧게 먹는 전략보다는 조금 길게 스윙으로 가져가 보는 전략. 뭐 이런 여러 가지 포지션을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뭐 테마는 아니니까요. 카카오 애들이 지금 역배열권에서 뽑고 죽이고 뽑으면서 안착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 카카오페이도 여기서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냐, 그래서 좀 맞고 밀리느냐, 목전에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쌍봉 맞고 뭐 떨어져봤자 워낙 얘는 뭐 가격적으로 뭐 여기서 더 떨어질 구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혹시 좀 눌리더라도 저는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 나갈 거라고 보고요. 장이 만약에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뭐 당장 내일이라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같은 자리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페이가 조금 더 변동성이 좋기는 한데 때때로 뱅크가 뭐 힘을 내주는 난도 있었기 때문에 페이랑 뱅크랑 같이 뭐 보셔도 나쁘지 않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11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은 위에서 뭐 차트 정배열로 잘 만들어 놓은 애들 보지 말고 밑에서 역배열 구간에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구간도 없는 가격적으로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아서 너무나도 싼 그런 종목들 바닥에서 기고 있는 애들 그러다가 이렇게 잠시 고개 든 애들 이런 애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중국 관련해 가지고 뭐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미 너무 많이 튀어버렸기 때문에 좀 저도 돌려보다가 뭐 좀 아직 좀 시세가 덜 난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지금 뭐 가온 미디어가 일단 고개를 한번 들고 요 구간 안에서 2차적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온 미디어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도 이런 식으로 이런 박스 구간에서 지켜내면서 장이 좀 받쳐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G도 어제 말씀드렸죠. 요번에는 앞선 이런 잠깐 우리를 자꾸 이렇게 희망에 부풀겠다가 죽고 희망에 부풀겠다가 죽고 5G 주주분들은 와 진짜 인내심이 대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앞선에 이제 이런 파동들보다는 그래도 이번 파동은 조금 저는 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한 241선 요 정도까지는 파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미 서진 시스템이랑은 반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 반등 좀 안 나온 애들이 에이스테크랑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제가 좀 보여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요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톡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도 얻으실 분들은 이제 저한테 카톡 주시면 초대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